원하는 것은 이미 모두 갖고 있다. 옛날에 어느 남자가 현자를 찾아가 부와 행복 등 인생에서 얻고 싶은 것을 전부 말했다. 그러자 현자가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 주겠노라. 현자는 남자에게 컵을 주었다. 하지만 컵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현자는 말했다. 내가 말한 모든 걸 이루는 데 필요한 건 이미 내게 다 있다. 내가 이미 그 전부이니라. 현자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원하는 것,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이미 여기 이 세상에 있다. 그게 무엇이든 자신이 지금 가진 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안다면 지금 이뤄내고 싶은 것도 전적으로 자기 손에 달렸다는 걸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생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건 이미 여기 이 세상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부와 물질은 이미 있다. 그냥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나를 지나쳐 갈 수 없다. 모든 것은 그렇게 움직인다. 500만 권의 책을 팔고 싶다고 해보자. 어떻게 해야 할까? 500만 명이 책을 한 권씩 사거나 100만 명이 책을 5권씩 사거나 어쨌든 책을 살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여기 이 세상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부를 창출할 에너지가 이미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그 에너지에 집중하지 못했을 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 부는 다른 차원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며 여기 이 세상에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한 건 이미 여기 이 세상에 다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없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며 다른 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 현자를 찾아간 남자도 나중에 깨달았지만 우리가 이미 전부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저 단순하게 부유한 모습을 그리며 짠 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되는 모습을 그릴 때는 두 가지가 함께여야 한다. 첫째, 부자가 된 자신을 그릴 때 세상의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을 즐기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움을 만난다. 좋아,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렸어. 이제 느긋이 앉아 세상의 풍요가 내 인생에 걸어 들어오는 걸 기다려야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떤 이미지를 그렸든 항상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새로운 이미지에 맞춰 행동을 시작하라. 행동도 풍요로움의 하나다. 다음과 같이 확언하라. 나는 내 삶에 필요한 자원을 가질 수 있어. 신의 완벽함에는 실수가 없어. 나도 완벽한 신의 일부야. 나는 다른 인류와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전 인류의 일부야. 신의 뜻이 무엇이든 그건 내 안에도 있어. 나는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자원을 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풍요로움에 관한 이미지도 늘어난다. 긍정적이고 풍요롭고 부유한 모습을 그리고 그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행동이 자연스레 이어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건 이미 여기 이 세상에 있다. 화성이나 다른 어딘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면 마음속에 그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실행 불가능한 뭔가가 하고 싶다고 어떻게 마음속에 그릴 수 있을까? 해왕성에 가본 적도 없고 해왕성에 관해 거의 아는 게 없는데 그곳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자신의 모습을 기체나 증기 상태로 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기는 하지만 여기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스스로 한계를 짓지는 말아야 한다. 언젠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다. 실직자들에게 취업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라고 한 연구였다. 한 참가자는 실직 전 연봉이 2,500만 원이었고 다른 참가자는 5천만 원이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실직 전 회사의 임원으로 일했고 연봉이 2억 5천만 원이었다. 3명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시각화 기법을 알려주었다. 취업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상 속 모습을 바탕으로 행동하세요. 각자 지시에 따라 자신이 다시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했다. 3개월이 지난 후 3사람은 다시 취업에 성공했다. 연봉 2,500만 원을 받던 사람은 다시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일자리를 얻었다. 5천만 원을 연봉을 받던 사람도 같은 급여를 받는 자리에 취업했다. 임원 출신의 참가자는 다시 연봉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특별한 교육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이들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게 아니었다. 이들은 스스로 마음속에 그린 모습과 같은 일자리를 얻었다. 머릿속으로 상상한 모습이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것이다. 일자리는 다른 행성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일자리는 이미 이 세상에 있으므로 여기에 집중해 나와 이어지게 해야 한다. 점원으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전부라고. 이 이상의 일은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 이미지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 생각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일자리는 생각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생각하라. 그러고 나서 몸을 가다듬고 일을 시작하라.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모습을 그렸고 그래서 그에 맞는 일자리를 얻었다. 그가 그린 미래상에는 풍요로움이 없었고 부족함이 많았다. 그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내 경력이나 교육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연봉은 여기까지야. 임원 출신의 구직자는 다른 임원 자리에 취업했고 그도 예전 직장의 연봉 수준에 따른 연봉을 받았다. 참가자 모두가 전에 받았던 연봉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예를 보면 누구도 그래, 이런 높은 의식과 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멋져. 아주 흥미롭고 좋아. 시간이 나면 그때 들여다봐야지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작가 제임스 알렌이 말했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웨인 다이어의 마음의 연금술에서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